엄마, 빨리 이혼해. 그 말을 들은 순간 난 남편에게 이혼장 들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 오정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고, 남편과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전신마비라던 아들이 제 손을 붙잡고 말을 꺼낸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 흘렀는지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아들 곁에서 하루하루를 지키고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잃어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관리한다던 통장과 보험, 그리고 앞으로 아들에게 남겨줄 거라고 믿었던 상속까지 어느 순간 제 이름이 서류들에서 사라져 있었다는 걸 아들이 먼저 눈치챘더군요. 그 말을 듣던 순간 오래 묵혀있던 의심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만 믿고 살아갈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제 삶을 다시 제 손에 돌려놓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이제야 조금은 제 목소리를 되찾은 기분입니다. 엄마 이혼해야 해요. 아들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빠 믿지 마요. 그의 손이 제 손등을 꼭 눌렀습니다. 이 치료비 다 거짓말이에요. 짧은 숨을 몰아쉬며 그렇게 말했죠. 아들은 다시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엔 잠깐 정적이 내려앉았고 저는 아들의 말뜻을 붙잡으려 손가락을 가만히 접었다 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고 아들이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켰습니다. 봉투 속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실제 치료비 영수증이 들어 있었는데 남편이 말한 금액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절반도 안 되는 걸 보자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어요. 남편이 며칠 전 원무과에서 계산서를 들고 나올 때 피하듯 고개를 돌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말이 단순한 격정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영수증 하단에 적힌 날짜와 남편이 외출했다고 했던 날이 겹쳐 있었고 그제야 남편의 표정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들은 다시 제 손을 잡으려 했고 저는 그의 손등을 조심스레 덮어주며 눈을 맞췄습니다. 당신 병원비 다시 확인해 봤어?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왜 또 그래? 내가 다 처리했다니까. 짧은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확인할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병원 원무과 창구 앞에 서니 종이 냄새와 약품 냄새가 뒤섞여 어지럽게 느껴졌습니다. 직원은 제 요청에 따라 조회된 금액을 보여줬고 화면에 뜬 숫자는 남편이 말해온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영수증보다도 더 낮은 금액이었고 어떤 날에는 계산 자체가 취소된 흔적도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며 손끝을 창구 모서리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직원은 신중한 표정으로 보호자분이 계산하셨던 기록은 이게 전부예요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원무과에서 급히 자리를 떴던 날들이 떠올랐고 그중 며칠은 치료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제가 화면을 찍어 가방에 넣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호흡을 고르게 했습니다. 복도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 만큼 굳어 있었고 손등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말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어디 갔다 온 거야? 집에 들어서자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병원비 다시 확인했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그걸 왜 또 확인해? 믿지 못해?
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산했다는 날 기록이 없더라고요. 제 말에 남편은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뒤로 감췄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남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손등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해 부엌 쪽으로 걸어갔지만 남편의 발걸음이 뒤따라오는 느낌이 선명했습니다. 싱크대 옆에 놓인 가계부가 눈에 들어왔고 저는 무심한 척 한 장을 넘겼습니다. 몇 줄이 찢긴 듯 비어 있었고 그 아래엔 모르는 이름으로 송금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가계부를 덮으려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이 잠깐 켜졌고 대출 연장이라는 문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화면을 끄며 별거 아니야. 그냥 광고야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의자에 조용히 앉아 손가락을 깍지 끼웠습니다. 부엌 시계 아래로 늘어진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고 남편은 등을 돌린 채 서랍을 정리하는 척했지만 손놀림이 어수선했습니다. 이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불길하게 느껴졌고 숨겨진 무언가가 가까이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신 치료비 왜 숨겼어요? 제가 낮게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숨기다니? 내가 다 알아서 한 거라고 했잖아.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는 식탁 가장자리를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애 치료하려고 얼마나 뛰어다녔는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제 말을 끊으며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보험 서류를 꺼내 올려두었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남편 이름이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손이 잠시 멈추더니 그는 시선을 피하며 식탁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서류의 날짜와 금액, 그리고 제 서명이 빠진 빈칸들이 더 이상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한 거짓 치료비가 이 서류들과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식탁 위 전등이 흔들리며 서류 그림자가 일그러졌고 저는 서류를 조심스레 다시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그건 필요해서 그런 거야. 다 우리 가족 위해서지라고 중얼거렸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손끝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발걸음이 멀찍이 떨어져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더는 남편의 말로 상황을 덮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병원 직원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넘겼습니다. 보호자분이 서명하신 건 이쪽뿐이에요. 직원의 말에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남편 이름만? 다시 묻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가족치료 거부 메모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서류의 모서리가 손끝을 스칠 때 차가운 감촉이 올라왔고 저는 숨을 가다듬으며 파일을 천천히 들춰보았습니다. 기록 속 날짜들은 남편이 외출했다고 했던 날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일부 진료는 환자 상태 불안정으로 진행 중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보험금 청구가 거절된 사유가 적혀 있었고 청구자란에는 남편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조용히 내려놓고 창가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복도 바람이 서류 끝을 살짝 흔들었고 직원은 제 표정을 살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남편이 치료를 돕고 있다던 이야기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말로 변해갔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악화됐던 날들, 남편이 집을 비웠던 이유, 그리고 병원비가 이상하게 부풀려졌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줄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닫으며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손등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방향만큼은 단단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 서랍에 있어요. 아들이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빠 치료 일부러 늦췄어요. 그의 눈이 흔들리며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보험 그거 받으려고요. 몇 마디씩 끊어 말하는 동안 그의 손끝이 이불 위를 더듬었고 저는 재빨리 그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병실 공기가 갑자기 좁아진 듯 답답해졌고 저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남편이 서랍에서 문서를 들고 나가던 날을 떠올리며 몰래 찍어둔 사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방을 열어 확인해 보니 남편 책상 서랍 속에 숨겨진 보험 계약서와 대출, 내역 사진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호자 동의 없음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그 아래 남편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 보며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렸습니다. 아들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엄마만 믿었어요라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말없이 그의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창밖에서 빛이 스며들며 병실이 천천히 밝아졌고 제 손등에는 더 강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진 속 날짜는 남편이 외출했다고 했던 날과 정확히 겹쳐 있었고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조용히 끄고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서랍을 열며 말하자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급히 다가오며 그거 건들지 마. 다 정리하려던 거야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정리요? 내 이름이 없는 등기까지요? 제가 묻자 남편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등기 변경 서류, 재산 분할 문서, 그리고 제 서명이 빠진 통장 정리표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종이를 꺼내드는 제 손끝이 단단해졌고 남편은 한 걸음 물러나 벽을 더듬었습니다. 안방 조명이 서류에 비치며 글자들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저는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날짜들은 모두 남편이 병원 다녀온다고 했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남편은 손을 허공에 올렸다 내렸다 하며 다 당신이 힘들까봐 대신 처리한 거야 라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서들을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눈빛이 초조하게 흔들렸습니다. 침대 끝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는 도장이 정리된 채 그대로 놓여 있었고 저는 그중 하나를 천천히 들어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서늘한 감촉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저는 시선을 주지 않은 채 가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제 안에서는 오래된 무언가가 똑 부러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얽힌 것을 끊어낼 시간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갈게요. 제가 짐을 들고 현관 앞에 섰을 때 남편은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필요한 건 다 챙겼으니까. 짧게 말하고 신발을 신으려는데 남편이 다가오며 잠깐만 얘기 좀 하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살짝 돌려 이제 얘기할 건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골목 공기가 차게 느껴졌지만 제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서류가 살짝 흔들렸고 그 안에는 제가 회수한 통장, 정리표와 앞으로 할 일들을 적어둔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엔 아들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아 응, 지금 나왔어. 괜찮아라고 말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의 숨소리가 작게 들렸고 저는 가방 끈을 조금 더 세게 잡았습니다. 길가 담벼락에는 햇빛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고 낮게 불어오는 바람에 제 옷자락이 가볍게 스쳤습니다. 집에서 조금 멀어지자 숨이 고르게 쉬어졌고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디며 저는 조용히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제 삶을 다시 세울 거라는 확신이 또렷했습니다. 여기 너 보라고 쓴 거야. 제가 작은 봉투를 꺼내 아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은 느리게 눈을 깜빡이며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하고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이 병실 바닥을 길게 비추고 있었고 저는 가방에서 새로 정리한 통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통장 안의 잔액은 크지 않았지만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다시 정리되어 있는 걸 확인하니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아들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통장을 바라보다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병실 안 공기는 고요했고 창밖에서 스며드는 바람이 커튼을 조금씩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들 곁에 앉아 봉투 속 편지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마음을 다해 적은 문장들이 이어져 있었고 아들은 눈을 감은 채 제 손을 느슨하게 잡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봉투에 넣고 가방 속에 간직했습니다. 아들의 손 위에 제 손을 올리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이 자리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창문 너머 햇빛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고 병실 바닥에 드리워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이어졌습니다.